저도 간단히 소개하고 그러면 시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V 플라자의 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시연해드리는 시스템은요, 일단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바우스 앤 윌킨스의 803 D4 스피커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이쪽 가운데에 보이는 마란츠의 신상품들입니다. 제가 일명 10-10-10 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마란츠 하시면 사실 마란츠 하면 연상되는 그 이미지들이 인문기, 중급기, 실용주의기, 가성비 이런 게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마란츠가 1953년에 창립을 해서요. 벌써 맥킨토시나 탄노이처럼 70주년을 이제 막 넘은 이제 오디오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이엔드로의 발돋움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란츠가 그 정도의 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란츠가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다 공들여서 여기다 집대성한 그런 제품들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궁금하신 모델이 아마 이제 앰프, 파워 앰프 쪽이 되실 것 같아요. 제일 하단부에 있는 모델이고요. 이 제품의 이름은 모델 10입니다. 이제 기존에 마란츠 하면 뭐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라인들이 쫙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란츠는 그 53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그 1에서 10이라는 숫자들을 계속 리바이벌 하면서 제품들에 계속 명칭을 붙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친구가 나오기 전까지 가장 현역기고 많은 사랑을 받은 모델은 이제 PM10이나 SA10이 될 텐데요. 근데 그 친구들은 한 500 중반, 그 이상 딱 그 정도 가격대를 형성하고 정말 많이 사랑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겠죠. 이 제품은 그 제품 가격의 거의 뭐 3배 이상입니다. 지금 소비자 출고 가격이 2,200만 원인데요. 행사 가격은 여기 앞쪽에 오셔서 확인을 하시고요. 내가 마란츠를 그 돈 주고 왜 사야 되고 PM10이랑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게 가장 직관적인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제품이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저도 매장에서 이 제품 쓴 지 아직 며칠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란츠 사운드 마스터가 말하는 설계 기반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덧대서 이제 말씀드려 볼 텐데요. 말은 인티 앰프지만 그냥 분리형 앰프로서 하나의 케이스에 담아놓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안쪽에 설계도를 나중에 다 찾아보시면 모든 채널이 전부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채널 간에 간섭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놨고 이제 포너 이퀄라이저도 들어있는데요. 그 이퀄라이저에 뭐 신호 간섭이 절대 없도록 차폐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이 제품에서 이제 눈으로 제일 먼저 보이는 부분은 외관일 텐데요. 저희가 지금 이 렉으로 가려놔서 제일 예쁜 부분이 안 보여요. 이따가 가까이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단 디자인이 메쉬 그릴 소재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트랜스가 그대로 들여다 보이는데요. 트랜스 마감을 구리로 했고 또 조명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마란츠를 상징하는 그 샴페인 마란츠라는 그 느낌이 너무 아름답게 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앰프는 위에다가 뭘 탑쌓기를 하면 안 되는 앰프 같아요. 제일 위에다 올려놔야 되는 앰프일 만큼 정말 외관이 아름답고요. 전면 패널만 지금 45mm 두께고요. 사이드 패널도 16mm 두께입니다. 이제 그리고 뭐 이렇게 손으로 다 만져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 어느 하나 볼트의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 알루미늄을 다 절삭해서 가공한 굉장히 정성스러운 그 셰시 설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면에 이제 마란츠를 상징하는 이 동그란 이제 OLED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소스 셀렉트 하시는 거 보실 수 있고 볼륨 노브 얼마나 올라갔는지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지금 레벨 미터로 바꿔놨는데요. 그런 부분도 이제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앰프 같은 경우에 아까 많은 분들이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볼륨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올렸어 이렇게 막 그러시던데 이 앰프는 볼륨을 100까지 다 쓸 수 있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핸들링해도 금방 높이 도달하도록 기계식이 아니라 전자식 볼륨 노브로 쓰이고 있고요. 이제 가장 궁금하시겠죠? 파워단의 증폭 방식은 D클래스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왜 D클래스를 왜 만들었을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 마란츠는 오히려 제품으로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D클래스 앰프를 제대로 만들면 대형기도 구동시킬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이 앰프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 D클래스를 구동하는 파워 부분은 이제 스위칭 전원이랑 SMPS 전원 이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요런 방식은 사실 잘 설계에 쓰지 않는 게요. 일단 굉장히 이제 세밀한 기술을 요하기도 하지만 스위칭 전원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코드가 있거든요. 이제 굉장히 세밀한 기술을 요하긴 하는데 그 SMPS 전원까지 같이 씀으로써 그 파워에 조금 똑똑한 파워를 이제 원한 것 같아요. 마란츠 내부에서. D클래스라는 좀 현대적인 지금부터 이제 많이 성장할 앞으로 그런 그 증폭 방식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파워단까지 똑똑하게 잘 설계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점이랑 고기술도 요하지만 이렇게 잘 설계하지 않는 이유는 엄청난 고비용을 요합니다. 이 설계가. 그래서 이제 잘 쓰이지 않는 부분이고 앰프를 설계함에 있어서 아마 가격대가 형성되는데도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워낙 파워단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하이엔드급으로 스위칭 전원이랑 SMPS 전원 따로 이 친구만을 위해서 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오나요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여쭤보실 것 같아요. 재원상으로는 8옴에 채널당 250W고요. 4옴에는 채널당 500W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출력은 출력 재원일 뿐 우리 집에 가서 그렇게 구동을 안 하면 뻥 스펙이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요. 주목할 부분은 댐핑 팩터 값이에요. 지금 이제 스펙 상으로 댐핑 팩터가 5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높은 수치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매칭해 놓은 스피커가 양감이 워낙 뛰어난 B&W 스피커고 마란츠 본래 다른 앰프들 성격도 좀 묵직한 이 한 방에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댐핑 이렇게 매칭했을 때 댐핑 팩터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출력은 내가 힘을 이만큼 낼 수 있어요를 나타내는 수치일 뿐이고요. 댐핑 값이 높으면 그 출력을 받아서 내가 스피커 유닛을 이만큼 잘 핸들할 수 있어요를 보여주는 수치예요. 그래서 물론 단순히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고 케이블 같은 것들이랑 다 계산을 해서 그런 댐핑 팩터 값을 구해야겠지만 마란츠가 제공하는 재원상으로는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들어보니까 여기도 양감 두툼하고 여기도 다이내믹스 큰 앰프가 서로 만나서 저역이 벙하지 않고 유연하게 부드럽게 잘 구동된다는 거에 제가 가장 후한 점수를 주고 싶고요. 실제로 댐핑 값이 높을수록 저역의 벙벙함도 잡아주고 타이트함이나 응답성에도 많은 영향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회로 부분에는요. 이제 프리 부분은요. 프리는 별로 그렇게 많은 파워 용량을 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리니어 전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대신 프리앰프를 구동하는 그 회로단의 마란츠의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하죠. HDEM, SA3. 근데 요거는 요런 재원상의 이름은 PM10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달라진 점은요. 이름은 똑같지만 이 모델 10만을 위해서 특주된 기술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 10만을 위한 그 마란츠의 HDEM, SA3가 들어갔다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JFET 소자가 더 투입이 돼서 조금 더 보강된 그런 앰프라고 하는데요. 또 파워브나 전원의 그 출력, 접속단, 스피커 단자 이런 것들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기가 가장 예민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배선을 와이어로 하지 않고 이제 마란츠가 그 버스바라고 부르는 구릿바로 이제 배선을 해놨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가장 주목할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스피커 단자 안쪽에 배선에도 그렇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안쪽에 차폐 같은 것들도 전부 다 구리로 해놔서요. 스피커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요. 지금 각각 전부 다 한 통에 33kg.
시기거든요. 그래서 드시려면은 좀 허리에 감안을 하고 드셔야 됩니다. 제 오디오쇼 제가 들고 와서 제가 여기다 설치했거든요. 지금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회로상으로도 3개 전부 다 풀밸런스드 회로 이제 설계인데요. 앰프가 바이앰핑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그냥 803이랑 물렸지만 뭐 해외 시연 영상 같은 것들 보면 801에다가 바이앰핑으로 이제 물려서 많이 시연을 하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제 바이앰핑으로 801을 구동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대신 그렇다면 스테레오 한 대로 801이 구동이 안 되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이제 바이앰핑에서 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청음실에서 쓰는 거고요. 애초에 목표 자체가 이거 한 대로 801도 거뜬히 울릴 수 있는 앰프라고 이제 마란츠에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에 있는 기계가 이제 링크 10N, 네트워크를 뜻하는 N이고요. 네트워크 플레이어인데요. 이제 마란츠에서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히오스 서비스죠. 이제 히오스 서비스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쓰고 계시는 타이달이나 뭐 스포티파이를 통해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즐기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DAC도 그러니까 재원상으로는 이전의 모델들이랑 이름은 똑같아요. 마란츠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기술이죠. MMM DAC라고 해서 그게 이제 들어가 있긴 한데 사실 상위 개량된 기종으로서 조금 완전히 다른 DAC가 이제 여기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제가 이 친구가 제일 마음에 드는 점은 여기 들어간 프리앰프가 여기 그대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플레이어로도 쓰실 수 있고 프리앰프로도 재밌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상위에 있는 이 SA10은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마란츠는 CD 메커니즘이 뭐 전 세계 최고 중에 하나니까요. 이미 웬만한 하이엔드 제조사한테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뭐 자체적으로 CD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 하면 당장 떠오르는 게 뭐 에소테릭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마란츠가 지금 독자적인 그런 SACD 플레이어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시장에 사실 SACD 플레이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선택지를 줄 아주 신뢰성 높은 그런 제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상단부에 있는 이제 아날로그 소스를 구동하는 턴테이블은 이제 마란츠랑 한솥밥을 먹고 있는 데논에서 발매한 플래그십 턴테이블입니다. 이 모델은요, 일단 가까이 와서 이따가 다 한번 만져보고 하시면 아시겠지만 마감이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이 모서리 부분들이 직각으로 깎여 있는 그 박스 마감, 박스 형태가 아니라 살짝 유선형으로 동그랗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마감할 때 정말 아날로그 전문적인 고기술을 요하는 게 이런 게 예전에 301 같은 가라드 301 같은 거 마감할 때 필요했던 그런 손기술이에요. 근데 데논이 워낙 아날로그만 오랫동안 제조했던 제조사로서 본인들이 가진 그 기술을 다 투입해서 합리적인 가격대 290만 원이라는 가격대로 플래그십이라는 이름을 달아줬다는데 저는 굉장히 고맙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프로모션 이제 행사 기간 동안은 여기 달려있는 이제 국민 카트리지죠. DL103R MC 카트리지를 같이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턴테이블이나 앰프에서도 조금 저는 이런 부분이 디테일이 좋은 게요. 턴테이블도 제가 오디오쇼 항상 요거 가지고 나오면 손님들이 여쭤보세요. 요거 인슐레이터 따로 다신 거죠?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게 해서 완벽히 수평을 맞출 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실버의 알루미늄 마감 같지만 이 안쪽에 순수한 황동으로 다 채워놔서 진동 억제에 용이하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앰프 발에서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요. 단순히 올려놓는 발 용도로서의 이제 역할이 아니라 내 렉에 닿았을 때 얘가 최종적인 절연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란츠에서도 이게 최초로 도입된 하이브리드 기술이라고 하던데 눈은 여기도 똑같이 알루미늄 소재로 마감이 됐는데 요 안에 있는 그 소재들과 똑같이 4mm의 구리판을 넣어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제작을 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훨씬 더 경쾌하면서도 이제 마란츠가 원하는 그 묵직한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저도 처음에 이 제품이 나왔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란츠가 왜요? 마란츠가 왜 1000만 원이 왜 넘어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오디오 입문할 때 마란츠로 했기 때문에 정말 그 개인적으로 각별한 브랜드인데요. 70주년이 넘어가면서 마란츠도 더 성장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지금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앞으로 더 고기술이 이제 접목이 된 더 하이엔드 제품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비싸다고 미워하지 마시고 마란치가 이만큼 할 수 있구나라고 좀 기특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튜브에 보시면요. 이 앰프 제품 3개, 네, 뭐 네트워크 플레이어 그리고 소스 플레이어 3개를 전부 다 완전히 분해해서 층층별로 기판을 보여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요. 정말 저는 뭉클했어요. 아, 마란치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예전에 제가 브링크만이라는 브랜드에서 2천만 원짜리 포노 앰프 배선한 거 보고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는데요. 딱 그 감동을 주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을 시작으로 뭐 매장에도 오셔서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다른 스피커랑도 매칭해서 들어보시고 하시면서 마란치의 이 하이엔드 기종에 조금 호의적인 마음을 베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LP로 시연을 해드리고 이제 빠지면서 이제 소스를 바꿔드릴 건데요. 지금 들려드릴 LP는 이번에 맥킨토시에서 발매한 LP입니다. 맥킨토시 세션이 녹음하고 맥킨토시가 레코딩하고 맥킨토시가 엄선한 공장에서 이제 프레싱했다고 하죠. 2장에 28만 원이라는 사악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좀 맥킨토시 프라이스가 있긴 한데요. 제가 늘 오디오쇼 할 때는 누가 들어도 손색이 없는 군더더기 없는 텔라 음반을 들고 나와요. 본래는. 그걸 들으면 누구나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번엔 텔라 음반을 들고 나오지 않고 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돈값을 하는 바이닐이에요. 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 비싸긴 한데요. 정말 좋은 이제 음반이어서 제가 들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여기 달려있는 카트리지가 점점 상위로 갈수록 음반이 더 살아나기 때문에 여기 달려있는 건 엔트리라는 걸 감안해 주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